네,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. 어, 지금 현재 이제 그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해서 한 열흘 가량 그 쉬는 뭐 이런 게 있어요. 봄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. 그 미국은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. 그 봄학기에는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라고 한번 주고 열흘 정도 쉬는. 그러고 이제 가을 학기는 이제 그 땡스기빙 뭐 이렇게 브레이크라고 좀 줍니다. 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그 주어진 관계로 이제 하루에 하나 정도 그 뮤비 리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오늘 해드릴 영화는 이제 1966년 작품, 제목은 이제 그랑프리라고 하는 작품이. 우선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이제 그 자동차 경주 있잖아요. 그 데이토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것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. 영화고 이거를 그 자주 해줬어요. 이 한국에 이제 뭐 이렇게 주말의 명화라든지 무슨 명화극장이라든지 그 내가 많이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영상 이런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, 이 여기 그 영화 중에서 이제 마지막인가 이제 그 이브몽땅 그 레이서로 이제 나오는데, 이제 이브몽땅이 그러니까 세 번째 주인공 뭐 두 번째 주인공 정도로 나와요. 이제 이렇게 사고 때문에 이제 그 죽는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. 이렇게 말이 그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.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잠깐 본 거죠.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진 않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뭐 화면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레이서 한 명이 죽었고 그게 이브몽땅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, 그 나머지 이렇게 화면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. 그때 그랬다고 해서 제가 그때 그 영화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 그 장면만 봤겠죠. 근데도 이제 화면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시퀀스 자체는 기억이 났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가물가물한 옛날에 잠시 이렇게 지나셨었던 영화라고 하는 거를 였고요.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무슨 뭐 영화사 뭐 이런 그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무슨 어떤 영화의 장르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가 뭐 이런 거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, 그 뭐 이런 거 많이 그 뭐 이렇게 영화 이렇게 카 액션, 카 체이스 액션인데 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는가,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 만한 주제거든요. 그 카 체이스라는 카 액션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영화 그 만들어진 뭐 이렇게 100년 전 그때부터 지금 같은 형태의 카 액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라, 뭐 이렇게 슬랩스틱 코미디에 뭐 이렇게 그 버스터드 키튼인가 뭐 이런 나는 뭐 이렇게 뭐 그 코믹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블리트부터 시작해서 매드맥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의 소재 뭐 이런 것도 큰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이 발전된 이런 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, 이 그랑프리는 하나의 한 60년대부터 해서 70년대 초반에 잠시 제가 알기로는 이 자동차 경주를 이렇게 주제로 한 영화가 좀 이렇게 속속히 나타났던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그런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나타났고 뭐 이렇게 그런 것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, 최소한 이렇게 세 개 영화는 제가 알거든요. 본 건 아니에요. 본 거는 그랑프리 하나밖에 없는데,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랑프리, 이게 1966년 작품으로 나왔었고, 이제 그 르망이라고 이렇게 스티브 맥퀸 나오는 영화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폴 뉴맨이 나오는 이제 레이서라고 하는 게 또 영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. 그게 다 그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잠시 한때 60년대 중반에서부터 70년대 초반에 그 레이싱 카를 주제로 한 그 하나의 장르가 좀 이렇게 화학하고 만개한 어떤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요.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
이 영화를 이거는 제 생각으로 이제 그 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봤는데 66년 작품이잖아요. 옛날에 이제 잠깐 봤었다. 근데 되게 화면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났었으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패키지를 딱 봐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박력 있는 어떤 뭐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길래 66년 좀 꽤 오래된 그런 뭐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? 레이싱이라고 하는 게 스피드감이잖아요. 근데 그런 어떤 레이싱 자동차 경주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감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? 보는 사람들한테. 아주 그냥 차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가는 뭐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가는 뭐 그게 그런 뭐 아르데날린 어떤 그런 걸 용수습치는 어떤 느낌을 주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뭐가 좀 궁금했냐면은 어떤 식으로 그런 박진감이라든지 속도감 이런 것을 표현을 했을까? 뭐 이게 예서 80년대 이후에 나왔었던 영화라고 하면은 대강 뭐 그런 기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1966년이라고 하면 조금 예전의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궁금했어요. 기술적인 게 궁금했어요, 사실. 이 영화가 뭐 얼마나 재밌고 뭐 스토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얼마 전에 배틀 오브 브리튼이라는 영화를 빌려봤을 때도 어떤 동기가 어떤 공중전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을까 60년대 영화. 또 이것도 저도 이제 60년대 영화인데 자동차 레이싱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는 그게 궁금해서 봤습니다. 그래서 이제 봤어요. 우선 이제 이게 3시간짜리 영화예요. 179분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위키피디아로는 그럼 3시간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 영화가 시작할 때 이렇게 그게 있어요. 이렇게 무슨 영화 이렇게 오프닝이라고 해가지고 한 5분 정도를 화면을 안 보여주고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게 있고요. 중간에 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큰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음악이 끝나면은 이제 영화가 시작이 돼요. 그래서 이제 본 느낌은 사실상 뭐 이렇게 스토리라든지 뭐 이렇게 인간 묘사라든지 그런 건 굉장히 밋밋해요. 근데 밋밋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 기획을 했었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것이 공을 기울인 어떤 그런 어떤 무게가 이렇게 좀 가벼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런 인간 묘사 이런 것을 그리려고 한 영화가 아니라 레이싱 씬을 이제 큰 화면에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영화에서.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면에서 조금 약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감독이 누구냐면 이게 존 프랑켄하이머거든요. 근데 이제 존 프랑켄하이머는 뭐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감독이지만 결국 필모그래피를 한번 봐봤어요. 그랬더니 이게 이 글램프리를 합쳐서 영화를 이 사람 영화를 3개밖에 못 봤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이제 만추리안 캔디데이트랑 로닝이랑 최근의 영화죠. 로닝. 그리고 이거 이렇게 봤는데 존 프랑켄하이머를 제가 특히나 좋아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만추리안 캔디데이트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. 그 영화에. 기대하고 봤는데 명작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실망을 했고 로닝도 그렇게 큰 인상을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랑프리 3번째 영화를 보니까 대강 이제 존 프랑켄하이머의 연출 스타일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해줄 만한 어떤 그런 거는 화면은 잡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적 시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. 여러모로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만추리안 캔디데이트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굉장히 미국적이에요. 미국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인간 묘사라든지 심리라든지 뭐 인간 관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좀 이렇게 쉘로하게 좀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. 만추리안 캔디데이트에서 좀 그런 거에서 좀 실망을 했거든요. 여러 가지
그 동양 사람을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 그런 면이라든지 그 만자나 켄트가 소위 말해서 브레인와시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. 그때 공상주의. 근데 그런 걸 약간 더 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지적인 면에서 그 호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썼었으면은 뭐 괜찮은데 뭐 그런 걸 얼렁뚱땅 좀 넘어갔더라고요. 근데 그런 게 이제 그랑프리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. 화면은 잘 잡고 그런 거는 이렇게 평가할 만한데 역시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대화라든지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는가 인간 간에 그런 게 역시나 좀 이렇게 얄팍했어요. 그 가볍게 다른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도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는 그 크게 평가할 만한 면은 그 점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.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그 이 영화를 그 DVD를 이렇게 그 쉘프 그 이렇게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보게 된 그 동기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레이싱 씬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괜찮았어요. 그 어떤 면에서 괜찮아요. 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면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잡았어요. 그 카메라를 이제 레이싱 카 위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찍었고요. 그래서 이제 한 100km, 뭐 150km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달리는데 굉장히 그런 게 제가 봤거든요. DVD 서플멘탈 마트리얼을 딱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잡았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게 괜찮았고요. 그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레이싱 그 트랙 이런 데에서 그렇게 했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어떤 정부의 협조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얻었는지 그 그랑프리라고 이제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거죠. 뭐 이게 유럽에서 벌어지는 레이싱 카 레이스인데 이런 거 이제 레이싱 트랙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실제 도로를 차단을 해가지고 벌어지는 뭐 그런 레이스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잡았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차를 정말로 이 시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전원의 어떤 그 길이라든지 그런 데에 차를 달리게끔 해놓고 이렇게 촬영을 했더라고요. 그러면은 어떤 시라든지 뭐 정부의 허가 없이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엑스트라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 경주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부분이 있거든요. 특히 그 초반 부분이 야 저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게끔 했더라고요.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DVD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그런 이 박진감이라고 하는 거,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고, 플러스에서 이제 프랑켄하이머가 여러 가지 화면적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부분 그런 거 있어요.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눠서 한쪽 면에서는 차가 가는 이렇게 원경에 차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왼쪽 화면에서는 이제 차에 고정된 어떤 카메라가 박진감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디바이드하는 그런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. 지금이야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하면은 뭐 우리 보통 사람들도 할 수 있으면은 뭐 그런 기술이겠지만은 그 당시는 뭐 옵티컬 처리를 좀 했었어야 할 거예요. 필름 3개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고 뭐 이런 것도 뭐 조금 복잡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이제 화면의 어떤 기술적 장난, 유희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것도 해서 뭐 그런 건 좋았어요. 근데 이제 3시간 영화다 보니까 한 서너 시퀀스가 나오는데 카레이스에 이게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계속 똑같아요. 새로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가다 보면은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초반에는 야 괜찮다 싶은 것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나오는구나 또 나오는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똑같이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. 뭔가 이렇게 첫 번째 레이스 씬에서는 이렇게 했었으면은 두 번째 레이스 씬에서는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라든지 그 전에 안 썼던 어떤 화면 구대를 뭐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니까 좀 서서히 좀 지겨워진다고 해야 되나요?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.
제일 처음 자기 야 괜찮다 싶은 것도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게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좀 좀 따분해지는 거잖아요. 그런 게 좀 그랬고,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그 현대 사람들의 이제 카 액션이지 카 체이스라고 하면은 이 그 클래시감만에 좀 이렇게 그렇게 됐잖아요.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당시는 아직 그 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 잘 정립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도감이라든지 스피드감만으로 사람들의 아드레날린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은, 이제 최소한 저만 해도 뭐 2012년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이 현대 2012년의 영화를 본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그 카액션이라는 게 그냥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별별 이렇게 자빠지고 부딪히고 날아가고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를 물론 이 폭력적인 거죠. 바이올렌스가 되고. 근데 이제 뭐 그런 폭력적인 것을 원한다라기보다는 좀 그런 자극을 이렇게 원하잖아요. 그런 액션이 나오면은. 그래서 이제 좀 더 씬이라고 그러죠. 클래시 씬을 좀 많이 나오나 싶더니만 역시 60년대 영화라서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나와요. 그런 장면이. 그러니까 카 액션이잖아요. 이게 자동차 경주 영화니까. 그런데 카 클래시라고 하는 게 두 번밖에 안 나와요. 3시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. 그러면 이제 현대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밋밋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런 거는. 그래서 이제 현대인에게는 조금 밋밋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글쎄요, 뭐 이렇게 전체적인 거는 그렇게 이렇게 점수를 크게 줄 수는 없네요. 한 80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. 뭐 이렇게 스토리도 밋밋하고, 그리고 이제 3시간 영화 정말 이렇게 몰입을 하게끔 할 정도의 좀 박진감 이런 거는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. 물론 그 당시에는 관객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2012년에 제가 그 영화를 보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그런 부분까지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66년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을 경우에는, 그런데도 굉장히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스타일리시하고 스피드라인의 박진감 이런 거는 잘 묘사한 부분도 있어요. 근데 이제 3시간 정도 영화이다 보니까 계속 뒤로 갈수록 다소 좀 이렇게 그런 묘사들이 좀 밋밋해지고 지겨지는 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8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. 네, 이 정도로 하고요. 궁금한 사람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. 레이싱 영화란지 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됐는가. 지금 이제 카 액션이라는 거, 현대 카 액션은 진짜 자동차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카 액션마저로 이제 CG를 써가지고 카 액션을 만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차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액션이라고 하는 어떤 장르도 계속 변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것이 좀 궁금한 분은 이제 보셔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네요. 네,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무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